삼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 4월 10일 일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느새 4월 중순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날씨가 따뜻하다 못해서 살짝 덥기까지 한데요. 그래도 계절상으로는 봄이니까 이 화창한 봄날 휴일에 여러분들께서 편안하게 쉬시면서 다음 주를 생각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재충전 하실 때입니다. 저는 일주일 중에서요. 일요일 이 시간에 가장 머리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식시장이 열리는 거는요. 이제 저한테는 그냥 시스템적입니다. 종목을 매매하는 거는 종목을 고르는 거, 종목을 사고 파는 거는 저한테는 이제 그냥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토요일 날은 대신에 이제 그냥 다 내려놓습니다. 토요일 날 아침에 눈 떠서 뉴욕 증시가 어떻게 끝났구나 확인만 하고 하루 종일 그냥 약간 너부러지면서 제 나름대로의 재충전을 좀 하고 있고요. 대신 이제 일요일이 되면 오전에 행운이랑 산책하면서 다음 주 증시 전망에 대해서 이제 계속 짱구를 굴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간이 아마 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머리가 많이 돌아가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매매를 하는 거는 그냥 제가 이렇게 뭐 종목 고르고 타이밍 보고 이런 거지만 시황 같은 경우에는 멘트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특히 최근 들어서 돈다방 미쓰리를 청취하는 뭐 조회수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요. 팟빵이나 유튜브나 모두 특히 팟빵 같은 경우는요. 일요일 방송 그러니까 다음 주 증시 전망에 대한 그 에피소드가 가장 청취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분들께서 일요일 방송에 집중하면서 다음 주를 이제 준비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더욱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방송이 일요일 방송이고요. 그리고 요즘에 시황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으면 여러분 너무 뜨겁잖아요. 좀 살살 하세요. 이런 것도 좀 리스크가 있으니까 체크하세요. 이러면 되고 아예 주식시장이 안 좋으면 여러분 이런 호재도 있어요.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하면 되는데 지금 주식시장은요. 정말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신경을 좀 많이 쓰게 되는데 어쨌든 오늘도 열심히 머리를 굴려가면서 다음 주 시황에 대한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하루도 빠질 수 없다. 4월 8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가 0.40% 상승, S&P 500이 0.27% 하락, 나스닥이 1.34% 하락해서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보면서 다음 주 증시가 그려지더라고요. 자, 왜 그런지 뒷부분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금요일 날 뉴욕 증시는요, 그닥 별 얘기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지금 4월 10일 기준으로 5월 달 FOMC 회의가 23일 남았거든요. 목요일 날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올해 연방준비제도에서 미국의 기준금리를 3.5%까지 인상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했었죠. 그럼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0.25에서 0.50인데 최소한 앞으로 3%를 더 올려야 된다는 얘기고 남아있는 FOMC 회의에서 얼마나 과격하게 올려야 되는 거야? 라는 공포감을 시장에다 심어줬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쟁 같은 경우는 앞서서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석탄 수입 금지 방안을 제안을 했는데 이게 27개국 만장일치가 필요했고 그 27개국 나라 중에서 몇몇 개 나라들이 살짝 고민을 했지만 러시아가 지금 너무나 무자비한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바스 지역의 한 기차역에서 미사일을 공격해서 어린이를 포함해서 50명이 죽고 30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런 기사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제 유럽연합국들, 그러니까 27개국 중에서 우리는 러시아
이 석탄 수입 꼭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망설였던 나라들조차 더 이상 이제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만장일치를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된 거죠. 그래서 유럽연합 27개국이 만장일치로 러시아산 석탄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그리고 5차 대러시아 제재 부과하기로 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제가 그랬죠. 4월 달이 되면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문제는 주식시장에서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뉴욕 증시에서 가장 핵심 이슈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뭐 공격적인 긴축? 이것도 너무 추상적인 거고요. 그냥 지금 뉴욕 주식시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뭐냐면 앞으로 23일 뒤에 5월달 FOMC 회의에서 50bp 금리 인상 하는 거야? 이겁니다. 이게 25bp 얘기 나오면 이렇게 뉴욕 증시가 뭐 혼조세든 뭐 하락이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마 최근 들어서 미국이 50bp 금리 인상한 적이 거의 없어요. 예, 그래서 예전에, 그러니까 3월 달에, 5월 달 FOMC가 꽤 멀리 느껴졌을 때는 50bp 금리 인상이 이렇게 감이 잘 안 왔죠. 그런데 이제 점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하더니 30일 내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래, 50bp 금리 인상이 좀 세기는 세? 뭐 이런 어떤 그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자, 지금요. 5월달 FOMC에서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할 가능성 78.8%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이 상태로라면 그냥 5월달에 50bp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6월달 50bp 인상 가능성 55.8%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5월달에 50bp 인상 가능성이 커질수록 6월달에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은 조금 유연하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 좀 확률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75bp 금리 인상 가능성도요. 지금 31.5%까지 나왔어요. 자, 여러분 뉴욕 증시 막 되게 빠질 것 같죠? 그죠? 다음 주에 막 뉴욕 증시 막 급락하고 이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런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이제부터 4월 11일 월요일부터 15일까지 주간 증시 전망을 할 텐데요. 4월 8일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은 아주 딱 떨어지게 2,700포인트로 끝났습니다. 지난주에, 그러니까 지지난주에는 증권사들이 제시했던 전망치 코스피 예상 밴드 중에 상단이 2,800이었고요. 지난주에는 2,820까지 긍정적으로 봤죠. 그러다가 지난주에 2,700이 장중에 살짝 깨지는 모습을 본 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쫄았어요. 그래서 이번 주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코스피 예상 밴드는 2,650에서 2,780포인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한 주 동안의 수급을 보면은요. 외인들이 1조 7,826억 원 매도, 기관이 1조 3,104억 원 매도, 그리고 그 모든 물량, 즉 3조 790억 원의 물량을 누가 받았습니까? 개인이 받았습니다. 제가 앞에 방송, 그러니까 예전 방송에서 그러니까 2,900포인트, 막 2,800포인트 그때 지수가 왔다 갔다 했을 때 제가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러분 3,000포인트가요 너무 두껍고 센 저항선이 됐습니다. 당분간 3,000포인트 어려워요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간 증시 전망에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다음 주 증시 전망 뭐 3,050포인트라고 3,000포인트를 대놓고 제시했지만 미쓰리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러분 3,000포인트는요 너무 저항이 두꺼워요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렇게 개인들이 사서 그래요. 그러니까 심리가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장기 투자하시는 분은 아휴, 그래 지금 2,700포인트인데 뭐 더 빠지면은 뭐 그래도 나는 장기 투자할 거니까 기다리지 뭐 주식 시장이 뭐 2,600 가든 2,500 가든 뭐 난 기다릴 수 있어. 이렇게 너그럽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조차 왜 그럼 굳이 2,700에 사겠습니까? 그죠? 2,600에 사면 되고 2,500에 사면 되고 정 아니면 아예 그냥 반등하는 모습 보면서 2,800, 900 회복하는 거 보고 그때 사도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개인이 사는 거는요. 물타기예요. 근데 주식시장은요. 물타기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작습니다. 유동성 장세 장이 좋을 때는 솔직히 물타기가 아니라요. 그때는 내가 주식을 예를 들면 1,000만 원치를 샀는데 주식이 올랐네. 계속 갈 것 같네. 그러면 뭐 한 1,000만 원 정도만 더 사지 뭐. 내가 산 가격보다 좀 높은 가격이지만 그래도 계속 갈 것 같으니까 더 사지라는 개념의 추가 투입이라면 증시가 안 좋을 때는요. 증시가 이렇게 힘들 때 개인들이 물타기를 자칫 잘못하면 문지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주식 관리해 드리는 분들한테는 저는 물타기를 잘 안 해요. 아마 거의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제 매매를 할 때는 물타기를 할 때가 있죠. 아주 스피드하게 그냥 막 저는 실시간으로 HTS 프로그램을 보니까 할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그 투자자들한테 제가 물타기 하세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주식시장에서 물타기가 위험한 겁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 일요일에도 개인들이 매수했기 때문에 미쓰리는 다음 주에 장중에 2,700을 깰 겁니다라는 멘트를 해드렸는데요. 저는 이렇게 개인이 사들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신규 물량이 아니거든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건데 이건 지금 물타기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수급을 보면서 개인들의 매수세를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개인이 매수하는 걸 왜 걱정하겠습니까, 제가? 이슈들을 체크했을 때 결코 쉽지 않은 장이거든요. 자, 증권사에서 다음 주 증시 전망을 2,650에서 2,780까지 예상해 놓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안정성이 기대되는 종목을 투자하세요. 그리고 코로나19가 이제 거의 엔딩으로 가고 있으니까 리오프닝 종목들 중에서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을 사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지금 3월달 FOMC 회의가 끝나고 이런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연준이 남아있는 6번의 금리 결정에서 금리 인상을 계속 한다고 저러고 있으니까 실적 시즌 돌입할 때 부채 비율 낮은 기업들을 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돈 100%로 기업하는 사람도 없다. 그랬을 때 저렇게 미국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할 때는 어쨌든 이자 부담이 기업 실적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단순히 이자 부담뿐만 아니라 미국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은 경제 자체를 글로벌 경제 자체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부채 비율이 적은 기업 뭐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지금 이제 증권사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와서 굳이 이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물타기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자, 대형주 약세에 따른 종목 위주 장세가 펼쳐질 거다. 이거는 제가 작년 연말에 해드렸던 얘기고요. 자, 뉴욕 주식시장 보면은요. 우선 다가오는 4월 15일 금요일 날은요. 뉴욕 증시가 부활절로 휴장입니다.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열리지 않게 됩니다. 자, 12일 중고차 소매업체인 카맥스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실적 시즌에 돌입을 하게 되는데요. 미국의 기업 실적은 금융주가 스타트를 합니다. 그래서 12일 날 중고차 소매업체 카맥스 실적이
짠 하고 발표하면서 실적 시즌이 돌입되지만 본격적인 실적 시즌은 그 다음날 13일 JP모건 체이스를 시작으로 금융주들이 이제 막 발표를 하게 되는 거죠. 자, 뉴욕 증시 실적 시즌에 돌입합니다. 어닝 시즌에 돌입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주, 다가오는 한 주 동안 뉴욕 주식시장에서 어떤 경제 지표가 발표되는지 보면 제가 날짜는 별로 의미를 두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며칠 날 어떤 지표, 며칠 날 어떤 지표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일주일 동안 그 기간을 정해놓고 흐름을 좀 말씀드리고 이슈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음 주, 다가오는 한 주 동안에 뉴욕 증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발표가 되죠. 그게 뭐냐면 바로 3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그리고 3월달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음 주 3월달 소비자 물가지수, 소매 판매, 와, 이런 지표들 발표되면, 와, 인플레이션이 막 높아질 거고, 인플레이션의 우려감, 금리 인상 과격해질 거고, 와, 그럼 다가오는 한 주 동안 뉴욕 증시 개폭락하겠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기에다가 다음 주요, 연준 의원들의 발언들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는데, 미셸 보먼, 크리스토퍼 월러, 그리고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들을 연설이 기다리고 있고요.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 클리브랜드 연방은행 총재들이 연설을 합니다. 즉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은요. 4월 22일까지 블랙아웃 기간 전까지는 아마 계속 이런 멘트들을 내놓을 텐데 제가 앞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준 위원들은 아마 지난주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처럼 강력한 금리 인상 발언을 할 거예요. 강력한 금리 인상 발언을 통해서 시장에다가 암시하는 거죠. 야, 물가 상승률 높지? 우리가 이렇게 금리 인상할 거다. 니네 알아서 몸사려. 이렇게 약간 이 인플레이션의 그 뜨거움을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말의 힘으로 우리 금리 인상 과격하게 할 거야. 대차도 좁혀 막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장을 이렇게 누르는 역할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 돈다방 미쓰리 오늘 방송을 딱 들으시면 다음 주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되고 소매 판매 발표되고 연준 위원들 막 강력한 금리 인상 신호 내놓을 거고 다음 주 주식시장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는 의외로요. 좀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을 갖고 있냐면 저는 여러분들이 시황 공부하실 때 이게 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이 어려울 때 제가 하는 아주 단순한 작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지금 시장에 있는 호재와 악재를 오른쪽 왼쪽 좌파 우파 이렇게 구별하듯이 구별을 합니다. 네, 나눠놓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악재가 혹시 어떻게 호재가 될까? 혹시 호재가 이게 악재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제 이렇게 요즘처럼 애매모호하게 방향성을 잃고 이제 힘들어할 때 제가 시황을 보는 아주 결정적인 노하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여러분 호재부터 얘기할까요? 악재부터 얘기할까요? 예. 악재부터 얘기하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악재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자, 지금요. 앞에서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 뉴욕 증시에서의 악재는 3월달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소매 판매. 물론 소매 판매는 인플레이션 지표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만 소비 국가인 미국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인플레이션의 심리 지표입니다. 이 두 개 지표가 다 발표되고요. 거기에다가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이어지는데 연준 위원들은 계속 50bp를 주장할 겁니다. 지금 현재 50bp 5월 달에 금리 인상 가능성 78.8% 무려 80% 가까이 지금 올라와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그리고 악재가 또 뭐가 있을까요? 중국이 2주째 상하이가 봉쇄된다라는 점. 첫 번째 때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점점 갈수록 이거 상하이가 저렇게 봉쇄가 길어지면은 결국에
중국의 중심은 그래도 상하이인데 이거 좀 경제 충격 받겠는데 이런 불안한 심리를 자극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악재 중에 여기에 악재는 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넣지도 않았어요. 이제 걔네는요, 악재가 아니에요. 걔네는 이제 악재의 가능성보다 호재가 될 가능성이 더 많아진 거죠. 그러면 어차피 말 나온 김에 호재 이야기를 좀 하자면, 자, 뉴욕 증시의 견고함?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슈? 또 하나, 주식 시장이 지금 겁나게 싸졌다라는 저가에 대한 인식? 이게 호재거든요. 그러면 다시 이제 호재와 악재를 양쪽에 두고 저울질을 좀 해야 되거든요. 3월달 소비자 물가지수와 연준위원회 발언은 저는 어떻게 보냐면 그 사람 심리가요. 뭐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알고 있는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맨 처음에 올해 1월 달에 여러분 금리 인상을 한 해 만에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1월 달에도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25 해야 된다. 25bp 해야 된다. 그리고 뭐 3월 달에 50bp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요. 어떻게 금리 인상을 한 번에 50bp씩 해? 그럴 수가 있어? 라고 눈이 동그래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은근슬쩍 50bp가 되게 만만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게 50bp 지금 금리 가능성 뭐 80% 가까이 나오는데 쟤네 50bp 하겠는데 50bp? 50bp를 자꾸 이제 마주 대하니까 50bp가 만만해져요. 그리고 돈다방 미스를 들어보니까 연준 위원들이 계속 금리 인상을 강력하게 할 거라고 하는 이 발언들이 그냥 이 뜨거운 인플레이션을 좀 누르기 위함이래. 그래? 그럼 여러분 제가 악재라고 말씀드린 이 내용이 악재가 아닌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또 하나. 자, 중국이 지금 상하이가 2주째가 봉쇄되고 있다. 이 우려감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냐면 여러분 1월 달에 FOMC 회의를 앞두고요.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부각이 됐어요.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1월 달에 금리 인상하기 어려울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진짜 1월 달 FOMC에서 금리를 동결했고요. 1월 달 의사록을 보면 우크라이나 사태를 지켜보겠다라는 멘트를 하면서 금리를 동결시켰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보세요. 3월달 소비자 물가지수와 연준위원들의 발언으로 50bp 금리 인상이 굉장히 강력해질 것이라는 악재도 있지만 만약에 중국 상하이 봉쇄가 이어진다면 FOMC는 중국의 경기도나 우려감 뭐 이런 내용을 빌미로 금리 결정에 신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여러분 5월달 FOMC 회의 23일 남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다음 주에 여러분, 그러니까 내일부터 시작되는 다음 주가 아니라 그 다음 주 세계은행과 IMF에서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합니다. 그러면 IMF나 세계은행에서 글로벌 세계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면서 만약에 중국 상하이 봉쇄가 좀 더 이어지면서 전문가들이 이제 중국 상하이 봉쇄가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고 이렇게 이제 옷을 입혀주면 이야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옷을 입혀주면 FOMC에서는 이거 50bp 금리 인상하면은 인플레이션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굉장히 경제에 타격을 줄 텐데 증시에 타격을 줄 텐데 어떤 핑계로 50bp를 좀 조심스러워할까라고 했을 때 중국을 빌미로 지난 1월 달에 금리 동결을 했던 것처럼 3월 달에 금리 25bp 인상했죠. 5월 달에 25bp 인상하면서 원래 50bp 하려고 그랬는데
쟤네 중국 꼬라지 보니까 쟤네 중국 좀 어려울 것 같네. 좀 지켜봐야겠네. 그러면 5월달 금리 인상 결정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달 6월달에 또 FOMC가 있으니까 일단 지켜보겠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시장에 있는 호재는 호재로만 작용되는 게 아니라 그 호재가 어느 날 갑자기 악재가 되고요. 악재인 애가 어느 날 갑자기 호재로 둔갑하는 게 주식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주식 시장에 있는 호재들을 보면은 제가 계속 지금 미국 증시의 견고함이라고 얘기를 해드리는데요. 지금 뉴욕 증시는요, 이제 어닝 시즌이잖아요. 어닝 시즌 어떨까요? 저는 뉴욕 증시에서 어닝 시즌 나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실적들은 나쁘게 보고 있지 않지만 이제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 하겠죠. 연준이 금리 인상을 이렇게 막 빅스텝으로 할 거니까 이자 부담 이런 게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 하겠죠. 이런 부담감으로 지난주 금요일 날 나스닥이 3대 지수 중에 유일하게 더 크게 하락한 겁니다. 비용 부담이 크거든요. 그리고 지금 뉴욕 증시의 견고함은 전 뭘로 보고 있냐면 연준 의원들이 50bp 발언을 막 해요. 그랬을 때 시장에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 인플레이션은 잡아야지. 이거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위험한 건데 연준이 그러니까 5월 달에 50bp 금리 인상한다고 하는 거 잘하는 거야. 라고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 동안, 한 주 안에 갑자기 러시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정상회담 할 거래. 이제 조만간 뭐 협상을 뭐 할 거래.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설령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협상하지 않고 계속 저렇게 싸우고 유럽연합이나 미국 서방 국가들이 계속 러시아를 막 조져가지고 러시아가 디폴트 우려감이 커지고 이러면 5월달 연준이 어떤 명분을 만들겠습니까? 아이고, 중국 상하이 쟤네 봉쇄돼서 중국 경제가 걱정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쟤네 저래서 러시아 디폴트도 우려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얘네 전쟁으로 글로벌 어떤 이런 수급이나 이런 것들도 걱정되고 이런 멘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즉,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오늘 방송의 주제는 뭐냐면 내일부터 시작되는 뉴욕 증시는요. 미국 주식시장의 견고함을 보일 거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뉴욕 증시는 우리 미국 경제가 안 좋아서 이래요란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다른 핑계를 댑니다. 그랬을 때 지금 미국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굉장히 걱정하고 있지만 그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금리를 50bp 인상한다. 이것도 굉장히 큰 리스크거든요. 만약에 미국이 5월 달에 50bp 금리 인상을 했을 때 아마 얼마 안 가서 중국 증시 개박살 날 가능성이 높다니까요. 그게 단순히 중국 상하이 봉쇄가 아니라 미국이 저렇게 금리 인상을 해버리면 신흥국 자금 유출 이런 얘기 나오면서 글로벌 증시가 폭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진행하거든요. 근데 연준은요, 그러니까 미국은 뉴욕 증시는 우리 미국 경제가 안 좋아요. 뭐 우리 미국이 뭐 어떻게 될 거예요. 이렇게 자기네들의 단점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때도 미국 때문에 자기네 나라 때문에 동결하는 게 아니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쟤네가 좀 낌새가 이상해 지켜봐야겠어. 이런 식으로 다른 것을 핑계로 금리 결정을 합니다. 즉 다가오는 한 주 동안 뉴욕 증시는 어닝 시즌에 돌입하는데 일단 기업 실적들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1분기 실적 이후에 이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뭐 금리 인상 때문에 좀 보수적인 관점의 보고서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뉴욕 증시 자체는 아마 어닝 시즌을 필두로 해서 증시가 빠지는 걸 막을 거고요.
연준 의원들의 과격한 금리 인상 발언은 이제는 우리에게 익숙하게 다가올 겁니다. 여기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협상을 하면 호재요. 협상하지 않고 계속 싸우면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결정에 신중하게 하는 어떤 빌미를 갖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시장의 호재 중에서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주식 저가에 대한 인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전 개인적으로 아까 오늘 방송에서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히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지금 주식시장이 지금 저가야, 지금 사야 돼, 물타기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위험성이 있고요. 대신 뉴욕 증시에서 아니면 글로벌 증시에서 호재와 악재를 구별했을 때, 분리했을 때 호재 편에는 주식 저가에 대한 인식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오늘 제 방송이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뉴욕 증시는 의외로 견고할 수 있다. 실적이 견고할 것이고 저가에 대한 인식이 견고할 것이며, 연준의 발언들, 50bp 금리 인상 발언은 이제 익숙해질 것이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같은 경우에는 협상되면 호재, 협상이 안 되고 계속 심각해져도 오히려 연준으로 하여금 금리 결정 신중하게 할 수 있는 명분이 주어지는 거고요. 단지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요, 뉴욕 증시고 대한민국 증시는 다릅니다. 여러분, 미국이 금리 인상 얘기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나라도 신흥국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뉴욕 증시가 상승한다고 우리나라가 따라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한 주 또 달러는 출렁거릴 거고요. 외국인들은 계속 매도할 겁니다. 그 물량을 개인이 받을 겁니다. 이 개인이 언제 포기하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시나리오, 이 이슈들 이외에 어떤 돌발 악재가 나와서 주식시장이 푹 꺼진다면은 투매하겠죠. 저는 그게 뭘까라고 봤을 때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미국의 금리 인상, 빅스텝이라는 금리 인상 이슈가 조만간 중국 증시의 충격, 그리고 중국 경제에 대한 충격, 그 신흥국의 대표 국가인 중국이 충격을 받으면서 미국이 같이 빠질 거라, 글로벌 경기 둔화가 이슈가 될 거라는 거. 뭐 그렇게 보고 있고, 다가오는 한 주 동안은 좀 아닐 것 같고요. 그리고 15일 날 부활절로 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시장 자체에 그 펀드 매니저 이런 애들이 부활절 앞두고 이렇게 매매를 크게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뉴욕 증시는 견고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살짝 희망을 드리자면, 최근 뉴스 보면은요, 삼성전자 주가가 실적이 좋은데 왜 저렇게 안 좋을까 계속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느낌이십니까? 왠지 삼성전자를 사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아마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 동안은 증권사에서 삼성전자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뭐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건데 니네들 왜 안 사고 있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삼성전자 주가를 띄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그냥 대한민국 대표 종목인 삼성전자를 띄우는 거지, 대한민국 신흥국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의 어떤 그 증시의 방향성을 돌리지 못해요. 뉴욕 증시는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이란 나라는 쓸 카드가 너무 많아요. 견고합니다. 여러분, 그 지난 동안, 그러니까 2008년 그 리먼 사태 때 미국이 굉장히 쪽팔렸죠. 세상에 400년 넘는 금융가에서 저렇게 금융 문제가 생기다니. 굉장히 자존심 상한 미국이 그 다음부터 은행들 상대로 스트레스 테스트 철저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어떤 뉴욕 주식 시장을 일궈냄에 있어서 미국 내 어떤 그 약한 모습은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아마 당분간 견고할 거예요. 언제까지? 중국이 충격 주지 않을 때까지.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다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미국 증시가 견고하다고 그래 대한민국도 안 돼요. 우리나라 증시는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어떤 특징이 있어서 제가 3,000포인트 두껍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뭐 여러분 2,900포인트가 두껍습니다. 물론 3,000포인트보다는 얇지만 두껍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뉴욕 증시와 대한민국 증시를 좀 따로 보셔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청취자님들께서 미쓰리가 요즘에 시황을 점쟁이 반스 입고 잘 마치고 있으니까 매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저도 가급적이면 좀 매일매일 해드리고 싶어요. 그게 맞던 틀리던 어쨌든 간에 어떤 시장의 움직임 그리고 돈다방 미쓰리는 호재와 악재를 다 짚어드리니까 관점을 바꾸는 것까지 알려드리니까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가급적이면 좀 자주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제가 아무리 잘 맞춰도요. 너무 맹신하시면 안 되고 그냥 여러분들의 그 투자 결정에 참조하시면 되고요. 저도 가급적이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 뭐 언젠간 좋은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네, 남은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